예를 들어 집채만한 바위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바위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바위의 앞에 있는 사람도 그 바위의 뒤에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채만한 바위 뒤에서 발생한 소리를 바위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바위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가 바위를 뚫고 바위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리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큰 바위 뒤에서 발생한 소리가 바위 앞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소리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리의 굴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네리 법칙이라고 알려진 소리의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바와 같이 소리가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에 소리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다시 얘기해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소리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공간이 공기로 되어 있는 매질 1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매질 2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기와 콘크리트가 경계를 이루는 경계면에 수직이 되는 하나의 선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음과 같이 공기와 콘크리트 경계면의 법선에 대하여 특정한 각도, 즉 다시 얘기해서 이와 같은 입사각을 가지고 입사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공기와 콘크리트의 경계면에서 입사파의 일부 소리 에너지는 반사가 일어나고 입사파의 나머지 소리 에너지는 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소리 파동이 입사된 후에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공기로 돌아가고 또 일부는 투과되어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기 중에서 입사된 소리의 파동은 회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 그대로 콘크리트 속으로 추가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정확한 현상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공기 중에서 입사된 파동이 공기와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가지 않고 붉은색 점선의 화살표를 따라 콘크리트 속으로 투과되는 각도는 이와 같이 입사각과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매질, 즉 공기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매질, 좀 전에 설명했던 콘크리트 속으로 투과될 때 그때의 입사각 세타 i와 굴절각 세타 t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즉 사인 세타 i와 사인 세타 t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입사각 세타 i와 굴절각 세타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 입사각 세타 i는 소리가 매질 1에서 즉 공기에서 매질 2, 다시 얘기해서 콘크리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각도를 의미하고 굴절각은 소리가 공기에서 콘크리트로 추가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차가 아스팔트에서 모래사장으로 들어갈 때에 차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용하여 소리의 굴절 현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 점선을 따라 아스팔트 위를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차의 왼쪽 바퀴는 아스팔트와 모래사장의 경계면에 도달을 한 반면에 오른쪽 바퀴는 아직 아스팔트 위에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차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왼쪽 바퀴는 이제 모래사장으로 들어오는 반면에 오른쪽 바퀴는 대략 여기까지 아스팔트 위를 더 진행하게 됩니다. 속도가 느린 왼쪽 바퀴는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모래사장을 진행하게 되고, 반면에 오른쪽 바퀴는 아스팔트와 모래사장의 경계면에 도달할 때까지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사이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는 그동안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방향이 바뀌어 지금의 이 1.3선 방향으로 차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차의 방향이 바뀐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바뀐 후에 아래의 화살표 방향으로 차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진행하고자 했던 방향과 나중에 바뀐 방향 사이에는 이와 같은 각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각이 바로 일종의 굴절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의 주행 방향 굴절을 이용해서 소리의 굴절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리의 굴절과 동일한 원리를 가진 빛의 굴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 들어있지 않은 유리 그릇에 빨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때에는 유리 그릇 안에 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빨대의 모양이 일자형인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유리 그릇에 다음과 같이 물이 채워지게 되면 물과 공기 사이에 경계가 되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로 해서 공기 쪽에 있는 빨대와 물속에 들어있는 이 빨대의 모습이 좀 전에 위에서 설명했던 일자형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계면을 경계로 해서 빨대의 아래쪽과 위쪽이 마치 휘어져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빨대가 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일종의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으로서 앞에서 설명했던 소리의 굴절과 동일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로서 어떤 커다란 웅덩이에 들어있는 고기를 한 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가 있는 이 위치는 사실상 굉장히 아래쪽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공기와 수면 사이의 경계가 되는 면에서 빛이 굴절이 되기 때문에 이 고기가 있는 위치는 실제 우리 눈에 그것보다는 좀 위쪽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물고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깊이보다는 실제 그 깊이가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굴절은 계곡에 있는 웅덩이의 깊이를 잘못 짐작하도록 만드는 원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곡의 웅덩이 바닥에서 보이는 돌의 그 깊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깊이에 비해서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대기의 온도에 따른 소리의 굴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의 온도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대기의 온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의 온도의 변화는 소리의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다시 얘기해서 소리를 굴절시키는 하나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대기 중에서 온도에 따른 소리의 굴절 현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음속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속이란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음속 C는 다음과 같이 대기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속은 331.5 플러스 0.6 곱하기 대기 온도가 됩니다. 이는 대기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음속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음속이
증가하게 되고 음속이 증가하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소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기 온도에 따라서 음속이 바뀜으로 인하여 소리의 이동거리가 달라짐으로써 소리의 굴절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아래의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낮 또는 여름에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세로축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하고 가로축은 소리가 진행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세로축의 경우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올라갈수록 대기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표면의 온도가 지상으로부터 높은 위치보다는 더 온도가 높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표면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소리의 파동이 5개의 빨간색 화살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동일한 시간 동안에 소리가 더 멀리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같은 1초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1초 동안에 온도가 높은 쪽이 좀 더 멀리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가 같은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음속에 의해 퍼져나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시간 동안에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음속이 감소함에 의해 소리가 진행된 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각 파동에 대한 파면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면에 대하여 90도 방향으로 소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소리가 만들어진 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서 소리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리의 진행 방향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낮 동안에 발생하는 소리의 굴절에 관한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오후 3, 4시경에 이와 같이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소음 소리는 다음과 같이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대기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서 설명했던 음속의 차이에 의해서 소리의 굴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소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검정색 화살표 방향으로 소리가 구부러져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낮이 아닌 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밤에 대한 조건은 앞에서 설명했던 낮에 대한 조건의 정반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진행한 소리의 진행거리는 지상으로부터 높아질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파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개의 소리 파동이 동시에 출발하여 이와 같이 파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형성된 파면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소리가 진행하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밤에 일어나는 소리의 굴절 현상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점차 다시 지표면 쪽으로 구부러져서 내려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위에서 설명했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지표면에서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자동차가 이와 같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소음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그 소리는 원래 붉은색 점선으로 된 화살표를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검정색 실선으로 된 화살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동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파란색 소리의 파동이 검정색 화살표를 따라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 보았을 때 낮에는 주로 고층이 시끄러운 반면에 밤에는 오히려 아래층인 저층이 더 소음으로 인한 공해가 심하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리의 굴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